혹시 여러분은 솔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대했는데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후회는 너무 솔직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직과 솔직함이 미덕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진심이 상처가 되고 내 솔직함이 약점이 되고 내 정직함이 손해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에 서로 체온을 나누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왜 능구렁이가 되어야 하는지 그 7가지 이유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능구렁이가 되어야 할까요? 능구렁이처럼 처세하는 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많고 행동이 많으면 반드시 후회가 많다. 이는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말합니다. 내 속마음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당신의 솔직함을 존중해주는 사람보다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보다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남성이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믿었던 동료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사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적인 어려움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세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당신이 A에 대해 B에게 한 말은 언젠가 A의 귀에 들어갑니다. 셋째,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는 동정하지만 남의 행복에는 질투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와 시기를 피하고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력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는 것 같다. 이는 진정한 강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화를 내고 기쁠 때 바로 기뻐하고 슬플 때 바로 우는 것은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의 임원이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한 처우에 화를 참지 못하고 회의 중에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쳤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 표출은 시원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결국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세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대부분의 감정은 24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둘째,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을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됩니다. 셋째, 표정 관리를 연습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무표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표정이 감정을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은혜를 베풀면 큰 원한을 산다. 이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는 의미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이웃이 아이를 봐달라면 봐주고,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면 서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애매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주고 나중에 더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거절할 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상대방은 그 이유를 반박할 구실을 찾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는 쪽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계산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작은 손해를 보고 큰 이득을 취한다. 이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능구렁이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득에는 대가가 따르고 모든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항상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이익을 조금 덜 챙기고 조건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고 기한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아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그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첫째, 돈보다 관계를 선택하세요. 친구나 가족과의 금전 거래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기는 싸움도 피하세요. 당신이 옳다고 해서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는 척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셋째, 빚을 지게 하세요. 작은 도움을 베풀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느낍니다. 그 빚은 언젠가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얼어 죽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관계에는 적정 거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깨져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적절한 거리가 필수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5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아내는 취미 생활을 하고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만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공유하지 마세요. 부부라도 친구라도 각자의 개인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매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끔 만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소홀해지고, 소홀해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셋째,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민감해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적 침묵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 회사의 내막, 사회의 부조리, 인간관계의 이면. 하지만 아는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위험해집니다. 한 중년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의 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 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사는 처벌받았지만 그도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회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았을 때 침묵하세요. 정의의 사도가 되려 하지 마세요. 세상은 정의를 말하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둘째,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마세요. 뛰어난 사람일수록 조용히 일합니다. 실력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승리했을 때도 침묵하세요. 이겼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진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언젠가 복수를 당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법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는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과거의 실수. 하지만 이런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약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중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거래처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독촉을 시작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솔직함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점을 숨길 수 있을까요? 첫째, 항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는 평온한 척 하세요. 약함을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도움을 많이 청할수록 당신의 위치는 낮아집니다. 셋째,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작은 성공이라도 과장해서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옆에 모이고 실패한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존중받고 당신의 약점은 보호됩니다. 여러분, 능구렁이가 된다는 것은 교활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두 가지를 아는 것이다. 참아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직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능구렁이가 되세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세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력을 기르세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내세요. 전략적으로 손해를 감수하세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필요할 때는 침묵하세요.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평온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능구렁이가 되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처세의 지혜를 배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지혜롭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